Power. Interview. 이어서 2부 시작합니다. 진짜 배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사팩토리 100.3 구매파는 에피타이저라면 나울통이 바로 메인 디쉬. 울산 본격 지하방송 시작합니다. 나울통에서도 계속해서 이동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북구청장 이동근입니다. 네, 북구청장님 텐션이 아주 좋으십니다. 네, 좋은 텐션 갖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못다한 내밀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놈의 내밀한 이야기가 뭔데? 맨날 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만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디오에서 못하니까. 질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너 라디오에서 진짜 질문 안 하고 팟캐스트 먹으면 질문 이상한 거 던지던데. 잘 들어봐요.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제는 이제 청년 일자리인데 보시다시피 저희 진행자들이 다 청년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울산 북구는 울산에서 젊은 구성원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동시에 제조업 노동자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북구 청년의 대다수는 2차 산업, 즉 울산의 3대 주력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계약직이나 촉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맡은 일자리 재취업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구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 많습니다. 방금 지금 안타까운 현실을 언급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북구청이 대응하겠다는 일단 약속을 드리고 네. 아시다시피 북구가 지금 청년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한다면 30.1%가 청년 인구입니다. 정말 상당히 많네요. 높긴 하네요. 네. 그래서 북구는 아시다시피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의 공장인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북구 지역 내에 850여 개 되는 그 부품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인원만 해도 4만 8천 명 정도 될 정도이고 2018년도 기준에서 제조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조업 중심의 어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자동차 튜닝사 양성 과정이라든지 자동차 시트 제작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서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 희망 청년에 대해서 취업을 연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제가 중간에 계속 들어갈 텐데 자동차 튜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합법화가 아직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튜닝을 어떻게 그러면은 중앙정부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논의해가지고 튜닝 뭐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개조되는 부분이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해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사업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울산의 장래를 본다면 자동차 지역에 우리 있는 입지 조건을 본다면 반드시 튜닝 사업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 활동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 실업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북구형 청년 제조업 창업 공간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 3동 달천 농공단지 내에 그 오폐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폐쇄가 됩니다. 그 지역 내에 전체 그 공간을 청년 창업자를 위한 시설을 지금 개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 달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희 씨 여기에 대해서 뭐 할 말 없어요? 일단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뭐 말씀드리기에는 일단 나이부터 해서 이게 그리고 상주할 수 있는 기간을 되도록이면은 좀 러프하게 잡아주시는 게 저는 이게 좋다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청년 기본법이나 중소기업법상의 청년이랑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39세를 넘어서 이번에 중장년 창업이라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고려해 주셔서 굳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네, 좀 폭넓게 해주시면 네, 좋을 그리고 것 총장님 같습니다. 답변하실 때 마이크랑 살짝 좀 멀어지시는 경향이 있는데 아, 그러면 예. 청취자들께 전달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예. 네, 준비한 답변을 완벽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북구형 그 청년 제조업 창업 공간 네, 요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지금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시와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그 그래서 신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그 어떤 예컨대 뭐 모든 사업이 해당됩니다. 식당도 될 것이고 예컨대 꽃가게도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또 점포 체험을 한다든지 또는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멘토링을 한다든지 해서 우수 교육 수료생에 대해서 이제 주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행토로 해서 우리 네. 젊은 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될 겁니다. 북구 단위에서 말씀하시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예, 지금 기존의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지금 유치가 되어 일단은 있죠. 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진행하는 일반적 그렇습니다. 창업사관학교는 남구에 있고 남구에 그리고 이번에 경제진흥원의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고 해서 그것도 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아마 위탁을 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그 지금 유치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야, 진장지구 잘한다. 지역까지 지금 선정을 해두었습니다. 아, 네. 그 역시나 제가 이제 질문이 없는 거라서 예, 제가 예. 계속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직업이 직업인지라 그 덕양산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재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아까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북구는 제조업이 중심입니다. 예. 그리고 북구 보통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산재 사고 나는 것보다 역시나 하청 기업에서 산재 사고 나는 케이스가 되게 많지요. 그 올해만 벌써 14건이라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만 올해만 14건. 벌써 14건이고 근데 이게 코로나라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한다면 거의 30건 넘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무가 좀 더 활성화가 되면 훨씬 예. 더 많은 산재 사고가 일어날 그렇죠. 거다. 이런 말씀. 그런데 그 네. 아까 말씀 주실 때 그 이런 산재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보다는 뭐 그냥 노동자의 건강 지원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서 그 노동특보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먼저 물어보고 네. 그 뒤에 또 질문을 한번 이어갈게요. 노동특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노동특보 역할은 지금 사실 그 기업이 어려운 가운데 네네. 과거 같으면 노사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그 네. 대립의 여파가 네. 지역 경제에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떠안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랬을 경우에 사전에 중간 역할을 통해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정 역할을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네. 서로 각자 입장을 들어보고 중재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산재 부분도 이렇게 일어났을 경우에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어났을 때 이걸 수습이 안 되면 또 사회적 파장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동특보가 양자간 피해자 입장을 들어보고 그걸 또 중재해서 원만히 합의하는 과정에 관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동자 복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협조가 왔다 하는 부분 제가 많이 그 얘기를 듣고 반영하기도 하고 실제 저희 같으면 노동복지관을 지금 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박물관을 확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상당 부분을 현장에 반영을 하고 있고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고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 부분 오히려 더 활성화하고 사실 과거에는 자동차 우리 민주노총 금속노조 중에 최대 노조였고 우리 네. 북구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자치단체에서 관여를 아예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네. 네네. 지금 제가 민선 7기 들어오고부터는 노동특보와 함께 실제 노사 같이 만나는 경우도 많았고 네. 여러 가지 협조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당사 지역 해상 캠핑장을 그 현대자동차 노사와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원액을 30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지역 내에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고 실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노동특보 역할을 말씀하셨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복지 부분을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사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산재 사고는 그 물론 이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북구의 특성상 북구 내에서 노동감독관들과 조인트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일단 그 노동특보가 중간에서 예컨대 고용부 측하고 근로감독관하고 네. 현장을 파악하고 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 선제적으로 네. 조치도 취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자치단체가 어떤 법적으로 구체성 있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제가 구청장 취임하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전 주민들이 어떤 안전사고 일어난다든지 네.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전부 다 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끔 구에서 보험을 지금 다 가입을 해두었어요. 네네. 그래서 네네. 그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다가 넘어졌다. 뭐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다시피 영조물로 인한 어떤 네네네. 피해하면 자치단체가 당연히 국가배상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험을 통해서 보전을 좀 다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산재도 우리 네. 일정 부분 또 가능할 우리 지역 내의 주민이라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아까 있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일부에서도 살짝 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노동법은 이제 중앙에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까지 내려왔을 때는 최근에 이제 새로운 근로 고용 형태나 이런 새로운 사업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고용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북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 단위에서 조례나 어떤 그런 걸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라는 것이 우리 네.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위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없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 하는 부분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상당 부분 어려운 거 있죠. 그래서 아까 언급했다시피 노사정 협의회 이거는 네. 법적 어떤 구성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사업을 어떤 걸 추진하겠다. 이게 되면 거의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건수가 수백 건 정도 될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이 항상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를 벤치마킹하러 굉장히 많은 각 자치단체가 오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법적 기반이라든지 조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네. 기존 지금 하고 있는 노사정 협의회 중심으로 해서 그걸 잘 활용한다면 네.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예. 거군요. 그럼 현재 그 협의회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분기별로 계속 저희가 협의회 회의를 합니다. 우리 지역의 노동계, 그 다음에 경제계, 우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많은 토론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도 네. 참여, 노도 참여하고 있는 네.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곳이 마음이 딱 네. 뭐 뒤집히거나 조금 반대되면은 그 협의회가 또 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법이나 조례 같은 거는 딱 고정적이고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버리면 뭐 상재 방지하든지 뭐 노동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조금 보호를 받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노력도 해야 되죠. 깨질 염려는 없습니다. 지금 벌써 네네. 10년 이상 그 노사민정 협의회를 네. 매년 잘 끌고 가고 있고 그런 상충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또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그렇죠. 보완되기도 합니다. 네. 그 아까 그 이제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경남하고 서울하고 경기에서는 경기, 전남, 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이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를 이미 통과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울산이 없다는 게 저는 조금 더 놀랍더라고요. 울산 같은 제조업 도시가 이러한 산업안전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를 지금 통과를 안 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도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 상당히 저는 놀라워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북구의회나 북구청이나 네네. 이 부분에서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은 근데 특히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북구가 제조구입니다. 그러면은 시청이나 시의회 북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프로포즈죠, 일종의. 네, 일종의 일종의. 프로포즈를 시나 이런 신청을 쪽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초 단위에서 저는 할 수 없다는 것도 어느 예. 정도 좀 공감을 하는데 예. 사실은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경제 중심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3대 산업, 주력 그렇죠. 산업 중에 일단 자동차가 있고 근처에는 뭐 물론 석유화학, 조선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사실 일반 기초 단위로 저는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위에서 생각을 하셨을 때는 좀 어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인정하고 그 산업 예방 조례 관련해서는 네네. 시와 협의할 거는 협의하되 네. 네네. 그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조기에 그 어떤 대책 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네네. 우리 노사정 협의회나 또는 구 단독으로라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야 이게 네.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어, 다시 두 번째 네. 질문 들어왔어. 아유, 또 기대하시죠, 핫한 이슈죠, 여러분. 우리 구청장님. 바로 울산 북구 주민투표입니다. 우리 이동건 북구청장님께서 취임 1년을 맞아서 CBS 인터뷰에서 조직을 개편했다.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도시국을 안전건설국으로 바꾸고 주민소통실을 신설해서 주민소통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다 기억하거든요. 네. 그런데 하지만 주민과 소통이 안 됐다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소통하려고 하셨는데 소통이 소통이 안 줄어들잖아. 들어보겠어요. 자, 구체적으로는 월성 원전과 관련해서 주민의 건강권에 발벗고 나서지 않았다. 이런 날선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척시 시장과 비교된다는 또 반응이 있어요. 우리 아니라고 우리 또 이 구청장님이 또 이야기 말씀을 말씀을 하시겠지. 해주시고 이건 또 아니 내가 또 좀 부족했다 이러면 또 말씀도 해주시고 그 시청자들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그 삼척시 시장과 비교된다는 반응에 대해서 덧붙여 이야기를 그쵸, 조금 그쵸. 드릴게요. 네네. 그 원전 유치 반대를 위한 반대 공약에서 당선된 삼척시장은 그 삼척 원자력 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를 위한 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좀 길죠. 네네. 이 주민투표 과정에서 삼척시 공무원을 그 주민투표 관리 업무에 동원하는 등 사유로 삼척시 시장이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된 일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세 번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 선고받았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에 반해서 울산 북구는 주민 건강권을 놓고 주민 대표자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PD! 삼척시랑 비교를 아유, 해버렸네. 우리 광역시예요. 네. 참고로 저희가 준비한 대본은 아닙니다. 네. 청장님, 저희를 너무 김PD! 탓하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겠죠, 제가. 그렇죠. 네, 그렇죠. 말씀하시죠. 네, 네. 먼저 우리 주민과 소통이 안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네네. 제가 네. 취임하자마자 주민 소통실을 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별도로 주민들과 구청장 간의 만남을 가지는 시간을 일정하게 가져왔고 네. 그다음에 주민 민원만 제기하면 제가 현장에 바로 달려가서 구체적으로 우리 관련 과까지 저는 담당자까지 포함해서 현장에 바로 뛰어갑니다. 가서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인가 고민을 해왔고 네. 네네. 실제 긍정적인 결과도 얻었습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지난번 27번 27회에 걸쳐서 바로 소통실을 운영했는데 네네. 그게 한 220건의 민원을 접수했고 그다음에 민원 사이다 데이를 행사를 제가 직접 합니다. 네. 주재해서 그 민원 내용을 듣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네. 그걸 17회 했고 해서 총 아까 220건 요거 민원 사이다 데이 163건 네. 그다음 기타 주민들 민원 들어온 것 토탈 한 500건의 민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그 아픔을 듣고 구 입장에서 최대한 도와주는 그런 행정을 해왔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민들 그 평가에 대해서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 중앙정부에서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했고 그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각 자치단체가 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소통을 안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일반 조금- 소통에 대해서는 물론 5만 잘하셨겠지만 명의 민원 월성 네. 원전 그다음 이 민원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월성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구청장님 네.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적 답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월성 원전 맥스터 건설 관련되는 네, 내용이죠. 그쵸.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결론이 아직 나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중앙 정부
소위 말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사실 음. 추진하는 사업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진짜 집단 행동을 한다든지 네네. 그건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주민들과 함께 또 시민단체의 입장과 동일하게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월성 핵쓰레기 반대 북구 대책위원회와 수차례 만남을 갖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방향 제시도 해왔고 실제로 만남이 있으셨군요. 그렇죠. 대책위원회랑. 제가 네. 한 3번 정도는 만났습니다. 구청장실에서 네. 만났고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의견을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차례 가졌습니다. 네. 2차례 제가 단독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쪽 그 핵쓰레기 반대 북구 대책위하고 함께 또 네. 기자회견 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산업부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아니, 북구 주민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구 내지는 루트를 만들어 달라 그런 것도 요청했었고 네. 그다음에 시민단체와 함께 또 맥스도 추가 건설 반대 순례 그 말 그대로 걷기 대회였습니다. 걷기. 거기도 제가 동참을 했습니다. 비를 쫄딱 맞고 그날 동참을 했죠. 네. 사실 고생하셨습니다. 몰랐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자, 네. 그러면 주민과 소통이 안 됐다는 지적 그냥 김PD의 의견이고요. 가자. 예. 근데 약간 저는 이게 봤을 때 이게 시민단체가 주도했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사실 우리 구청장님은 북구 우리 주민들의 투표로 된 대표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세게 말하면 국가라도 좀 싸워야 된다. 우리 구청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북구 주민들의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듣기 전에는 시민단체들이 주도했고 북구 이런 이제 구청에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 들으니까 뭐 협의회를 만나고 그 다음에 순례길이나 여러 가지 이런 운동에도 같이 참여를 하신 거네요, 구청장님도. 예, 맞죠?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고 네네. 그다음에 투표를 할 때 네. 네네. 저희가 지원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 지원을 시도하신 지원도 어떤 내용을 하고 지원하셨나요, 네. 주로? 현수막을 네. 붙이던 네. 현수막 개첨 문제라든지 네. 네네. 그다음에 그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소독을 한다든지 투표인들이 들어오는 걸 위해서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향후 좀 어떤 지원이나 뭐 계획도 있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이제 의사가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네. 우리 북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고 네. 그게 그쵸.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네네. 저희하고 함께 뭔가 하겠다 하면 같이 움직이겠다 여기까지 계획이 네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청년들과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 팟캐스트 인터뷰 어땠는지 좀 소감 좀 말씀해 1부, 주세요. 2부 다 어떠셨습니까? 네. 청장님? 예, 네. 뭐 제가 2년 동안 이제 구청장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네네. 한번 정리하는 기회도 됐고 그- 반성의 기회도 됐습니다. 저희 많이 반성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네네.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생겼고 깔끔하게 인정하신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멋있어요. 2년 동안 새롭게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네. 네네. 주민들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행 약속을 해야 되겠죠. 네. 약속을 그렇죠.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킬 것이고 네. 특히 네. 청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정책을 네네. 한번 일별해서 살펴보고 네. 우리가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유분방한 토론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이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나월동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 마지막에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면 우리 청장님께서도 아까 일부에서 잘해주셨지만 같이 안녕이라고 친근하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자, 그럼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도. 올해 울산 지역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가 14명입니다. 대체로 하청 노동자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이 당한 산업재해 유형은 추락, 끼임, 협착 등 4대 악성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석탄화력 발전소, 이천 물류센터, 산재 사고 등 끊이지 않는 노동자와 시민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 등이 경제적, 조직적, 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라며 입법 지지를 밝혔습니다.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닌 기업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대목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올통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강승복 엔지니어,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조강래, 이동훈, 이태인, 엄효빈, 조연출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강 프로듀서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